현재 연도와 결혼기념일을 이용하여 몇 주년인지를 계산해서 몇 주년인지 계산하는 거죠. 결혼한 지 몇 년 차냐 이거죠. 그럼 만약에 결혼한 지 5년 차가 됐으면 목혼식, 10년 차가 됐으면 석혼식, 이렇게 이제 명칭을 출력하라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계산해야 되냐면 몇 주년인지를 산출을 해야 그걸 갖고 계산할 거란 말이에요. 무슨 함수를 쓰는가 봤더니 이어 함수하고 today 함수하고 vlookup 함수를 쓰래요. 세 가지를. vlookup은 이쪽에 있는 거를 참조할 때 사용하는 거니까 나중에 좀 해보고, 결혼이 몇 년 차인지는 요거로 계산하면 되죠. 그러니까 현재 연도가 today라는 함수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는 today라고 쓰면은 이거는 현재 연도다. 현재 날짜. 지금 날짜. 그 다음에 는 이어 하고 날짜를 써주면 날짜에 해당하는 연도. 이어라는 함수는 지금 몇 년도냐 하는 것만 산출하는 함수예요. 예. 그러니까 는 이어 today 가로 열고 닫고 또 닫고 오늘 날짜에 해당하는 연도를 가져오시오 이거죠. 그럼 이게 이제 현재 연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제 결혼했는가 보세요. 2014년도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는 이어 결혼기념일 이렇게 집어넣으면 뭐죠? 결혼한 연도를 추출하는 거죠. 여기 지금 C의 14번째 셀에 2014년 5월 8일날 결혼했다고 하니까 2014년에 결혼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C의 14번째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 C의 14번째 이렇게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결혼기념일 대신에 뭐를 C 14번째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는 이어 today 가로 열고 닫고 빼기 이어 C 14번째 이렇게 써주면 결혼 주년 산출한 거죠. 몇 년 차 결혼했는지 산출한 거예요. 5년이 됐는지 6년이 됐는지 10년이 됐는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vlookup 함수에다 넣어가지고 여기 있는 거를 산출하는 거죠. 그렇죠?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 책에도 해설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엑셀을 배울 때 이제 이런 자격증 같은 걸 공부하다 보니까는 함수가 길게 나오잖아요. 설명에. 근데 답만 나왔다고. 답만. 설명이 뭐가 제대로 나오질 않아. 문제 답 이렇게만 나와요. 그 답을 보고 이게 답이니까 지금 야 today가 뭐냐? today는 지금 날짜지. 이어는 뭐야? 연도고. 그럼 지금 날짜에 해당하는 연도를 계산하는 거네. 오케이. 14번째는 뭐야? 결혼기념일이라고 돼 있는 거. 그러면 그거에 연도를 계산해서 빼주면 결혼한 지 몇 년 됐네? 이 계산이 되는 거네? 하고 역으로. 답을 보고 역으로 공부했단 말이에요. 우리 책들은 설명이 잘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제 vlookup 함수에다가 요거를 하나 복사를 해서 요것도 한번 직접 써보세요. 자, 는 이어 가로 열고 today 괄호 열고 닫고 today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넣어요. 그리고 괄호를 닫으면
이렇게만 엔터 치면은 2019년도 나오겠지 뭐. 현재 2019년도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 빼기, 이어, 하고 왼쪽에 있는 결혼기념일. 이 결혼기념일을 시의 14번째라고 직접 키보드로 써도 되지 뭐. 엔터 쳐주면 2014년도에 결혼했으니까 결혼한 지 5년 됐죠. 5년. 그런데 왜 날짜처럼 보이죠? 아까는 요거만 썼을 때는 아까는 뭐 2000 얼마로 나왔었잖아. 2019라고 나왔었잖아. 이렇게. 그런데 여기다가 빼기 2여라는 함수를 쓰고 C 14번째 이 날짜에 대한 연도를 또 계산했더니 왜 2019에서 2014를 빼면 5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날짜처럼 나오냐 이거죠. 5라는 숫자가 1900년 1월 5일이에요. 1900년 1월 1일을 날짜 기준점 1로 계산하거든요. 그건 알겠다 이거야. 1900년 1월 1일을 1로 계산하는 건 알겠는데 왜 이따구로 날짜처럼 나왔냐 이거지. 아까는 숫자로 나오다가 날짜와 날짜를 계산하는 결과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엑셀이 혹시 이 사람이 날짜와 연관된 거를 계산하는 거 아닐까 해가지고 날짜로 보여줘요. 그럼 오늘 결혼한 지 몇 년 차인가요? 라는 문제로 출력하라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지. 그러면 셀 서식에 들어가서 아니면 여기 있어요. 여기 서식에 가서 숫자로 바꾸면 돼. 숫자 일반으로 바꿔도 되고 아까 컨트롤 1번 들어가서 일반이나 숫자로 바꾸셔도 되고 그냥 여기에서 숫자로 바꾸셔도 돼요. 얘를 뭐 돈표시 출력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숫자로만 바꿔주면 되는데 5년 차니까는 모콘식이네요. 그러면 8년 차는 6년 차는 어떻게 돼? 6년 차. 은혼식, 금혼식은 들어봤는데 모콘식 이런 거는 전 처음 들어본 거예요. 이 책 통해서 본 거예요. 저는요. 그러면 6년 차도 있는지 8년 차도 있는지 9년 차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결혼한 지 6년 차다 그러면 명칭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오류가 나면 안 되지. 그러니까 5년 차, 6년 차는 목혼식이고 7년 차, 8년 차, 9년 차는 화호식인 것 같아. 실제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해야지. 그러면 10년 차 이상이면 다 석혼식이란 얘기죠. 은혼식도 있고 금혼식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여기 있는 투데이 이어 이거 있잖아요. 얘를 오려두기 해서 잘라내기 해가지고 컨트롤 X 잘라내기 해서 자 이제는 VLOOKUP 함수를 써야죠. VLOOKUP 우리가 원하는 거는 방금 전에 계산했던 결혼한 지 몇 년 차인가를 출력을 해주면 요게 이제 내가 몇 년 차인가를 계산한 거지. 그렇지. 아까 잘라내기 한 거 붙여야죠. 그렇죠? 컴마 지금 찾아낸 거는 뭐냐면 방금 전에 계산한 거는 룩업 밸류를 계산한 거야. 룩업 밸류. 지금은 테이블 어레이는 어디죠? 여기죠. 이 지금 블록 잡은 것 중에 첫 번째 칸이 결혼한 지 몇 년 차입니까? 라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물어보는 몇 년 차인지를 앞에 룩업 밸류에서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보세요. 이 참조 영역은 이동기 씨도 그렇고 이동률 씨도 그렇고 다 여기 있는 참조 영역에서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F4번 키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컴마 컬럼 인덱스는 넘버는 뭐예요? 몇 번째 칸에 있는 거를 가져올 거냐 하는 건데 이 블럭의 첫 번째 칸은 결혼 주년이고 몇 주년이고 두 번째가 명칭이니까 두 번째 명칭 항목을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컴마 요사일치 정확히 일치? 정확히 일치하려면은 6년차 8년차는 없잖아 여기요. 그럼 만약 결혼한 지 6년차가 됐으면 오류가 나냐 이거지. 아니잖아.
5, 6년 차는 목혼식이고 7, 8, 9년 차는 화혼식이고 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다면 유사일치지. 지난 시간에 우리 계산할 때 물건을 몇 개를 사냐에 따라서 할인율이 계산되는 거 있었잖아요. 퍼센트 들어가는 거요. 여기서는 유사일치. 위에 있는 거니까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써볼게요, 그냥. 괄호 닫고 엔터. 지난 시간에 요거 했단 말이에요. 요거 판매 아니지. 요 앞에 있는 걸 했었지. 여기 판매 수량. 판매 수량에 따른 할인율 표가 밑에 있잖아요. 여기. 만약에 60개다 그러면 40개에서 70개 사이니까 3%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게 일치란 얘기죠. 정확히 일치가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한 지 내가 5년 차가 됐다 그러면 목혼식이지만 결혼한 지 7년 차 화혼식. 요거는 몇 년 차나? 8년 차인데 8년 차는 없잖아. 2011년에 결혼했으니까 8년 차 없잖아요. 화혼식이라고 나와야 되겠지. 화혼식이라고 나와야지. 예. 그래서 답은 이렇게 답이 들어가겠다. 좀 띄워서 적어드리면 이렇게. 지금 몇 년 차인지를 계산을 해서 그 연차에 따른 명칭이라는 표에서 두 번째 칸에 있는, 첫 번째 칸에 있는 거는 몇 년 차고 두 번째 칸은 그 연차에 따른 명칭이고, 그러니까 두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true라고 써도 되고 뭐 해야 된다? 얘를 생략해도 된다. 근데 true 대신에 1 써도 돼요. true 대신 1 써도 돼. 아예 안 써도 되고. true가 참이니까 1 쓰는 거죠. 여기서는 생략할 수가 있는 거죠. true일 때. 랭크 함수일 때는 false일 때 생략했어요. 0일 때 생략했어. 이 세 가지 다 상관없다. 99쪽에 설명 나와 있으니까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 이론과 실습에 관련된 점수가 나왔네요. 그렇죠? 이론과 실습에 대한 점수가 나왔는데 이 각각의 점수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평가. 이론과 실습 과목의 평균 점수와 기준표를 이용하여 평가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두 과목에 대한 평균을 계산해야 되니까 에버레이지 함수를 써야 되고, 그 평균 값에 따른 이 기준표에 의해서 평균이 몇 점이냐에 따라서 장학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평가 항목을 가져와야 되니까 얘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horizontal lookup, H lookup을 써야지. 그럼 먼저 여기다가 평균부터 계산해 볼게요. 는 average 하고 왼쪽에 있는 두 과목을 평균을 구하면 평균이 나오겠죠. 81.5니까 B학점이네. 평가가. B평가가 나오겠네. 그렇죠?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으면 B, 90보다 크거나 같으면 A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에버레이지 함수를 뭐 잘라내긴 하던 복사하기를 하시던 간에 일단은 기억을 시켜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는 H lookup 괄호 열고, 방금 전에 에버레이지 계산한 거 컨트롤 V 붙여넣기 하면 평균 들어왔고, 컴마 이 평균에 따른 하단에 있는 기준표에 의해서, 근데 기준표는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F4번 키 누르고, 컴마 점수에 따른 장학금은 두 번째 줄이고 점수에 따른 평가는 세 번째 줄에 있으니까 3, 세 번째 줄에 있는 걸 가져와야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유사일치죠. 유사일치죠. 예, 유사일치. 답을 한번 또 볼게요. 답은 다 나왔어요. 자, 답을 요 true 대신에 뭐 쓴다고요? 1 써도 된다 그랬고, 요 true 자체를 컴마 true를 생략해도 된다 그랬고. 허영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허영수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그렇죠? 실습 점수가 몇 점이냐를 가져오라는 거지. 요거죠, 요거. 그러면 무슨 함수를 쓰라고요? 인덱스 함수를 쓰래요. 이건 이렇게 씁니다. 인덱스 가로 열고 표, 그 다음에 가로 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표가 있는데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23번째서부터 D의 29번째까지 A의 23번째부터 D의 29번째까지 봤을 때는 세 번째 줄, 세 번째 칸에 있는 거고, 범위를 이렇게 정해주면 두 번째 줄, 세 번째 칸에 있는 거고. 그렇다고 이렇게 블록 잡아주면 안 되지. 여기도 알맹이 빼먹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알맹이만 잡을 거냐, 위에 항목 이름을 다 잡을 거냐 하는 건데, 책에는 위에서부터 잡았어요. 는 인덱스 A의 23번째부터 D의 29번째, D의 29번째라는 표가 있는데, 이 표에서 세 번째 줄, 세 번째 칸, 세 번째 줄, 세 번째 칸. 그래서 100점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100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렇게만 잡아도 된다 그랬어요? 알맹이만. 그러니까 는 인덱스 A의 24번째부터 D의 29번째까지를 잡았을 때는 두 번째 줄, 세 번째 칸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두 번째 줄, 세 번째 칸에 있는 거지. 그래서 허영수의 실수 점수는 100점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인덱스는 아주 단순해요. 자체는. 볼게요. 여기다 놓고 써볼까요? 는 인덱스 어레이 어느 표가 있는데 컴마 로우 넘버 몇 번째 줄에 있는 거니?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이요. 컬럼 넘버 몇 번째 칸에 있는 거니? 성명 이론 실습 세 번째 칸에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범위를 잡았을 때는 세 번째 줄, 세 번째 칸에 있는 거고. 또는 인덱스 범위를 잡을 때 알맹이만 잡읍니다 라는 거 보통 많이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두 번째 줄, 세 번째 칸에 있는 거지. 자, 지금 똑같아요. 제가 앞에 메모한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뭐를 계산할 때 요 위에는 항목을 선택하지는 않아요. 알맹이만 선택하는 게 보편적이거든요. 아까 여기 Hlookup 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여기만 블럭 잡았잖아요. 앞에 있는 이름은 블럭 안 잡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거는 이 이름을 잡으면 안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고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게 있고 그래요. 아까 범위를 요렇게 잡으면 안 돼요. 그런데
정확히 일치라는 걸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비슷하게 일치는 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냥 알맹이만 잡지. 우리가 평균 구해라, 합계를 구해라, 인원수를 계산하라 그래도 알맹이만 잡죠. 이렇게 알맹이만 잡. A 학점이 몇 번 나왔는가? 그럼 이렇게만 잡지. 여기 평가라는 글자부터 잡진 않거든. 알맹이만 잡지.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한번 보세요. 근데 한 줄 내리면 두 번째 줄, 세 번째 칸이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 섹션 07번 문제 열어볼게요. 섹션 07번 문제. 이렇게 나왔네요. 함수 세 번째인데 데이터베이스 함수하고 날짜, 시간 함수를 갖고 계산하래요. 그러니까 날짜라는 말은 뭐예요? 년, 월, 일 이런 거 따지는 거죠. 또 시간 함수는 뭐예요? 시, 분, 초 따지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 요일 계산하는 것도 날짜와 연관된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나오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라는 게 좀 생소하죠.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양을 갖고 있는 거를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요. 10명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 이게 아니라 뭐 수십만 명 거를 갖고 있다 뭐 이런 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엑셀에서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요렇게 학생들이 사람들의 명단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그럼 이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우리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리스트라고 하죠. 리스트. 회원 리스트라고 하잖아. 여기 반납 현황 리스트라고 얘기하지 이거를 반납 현황 파일이라는 말도 쓰고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엑셀에서는 그냥 이렇게 모여 있으면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얘기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거랑 똑같은 것들입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라고 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여기 있죠. 주민등록번호 B의 세 번째 셀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는데 얘를 1981년 10월 10일 이런 식으로 출력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81년 10월 12일이잖아요. 근데 언제 81년생이에요? 1881년은 아니잖아요. 1981년생이잖아요. 2081년은 아직 오지도 않았으니까 아닌 것 같고. 그럼 여기다 어떻게 출력해라? 1981년 10월 10일 이렇게 나오게 하라는 얘기지. 그런데 그게 많아. 왜냐면 주민등록을 가려야 되는데 이거를 사람이 일일이 딱 보면서 두들겨 칠 수는 없잖아요. 수십만 명이 나왔다 그러면 명령을 착 걸어버리면 한꺼번에 탁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해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무슨 함수? 데이트 함수. 데이트 함수는 이렇게 써요. 데이트 안에다가 년, 월, 일 이렇게 되면 얘가 날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는 데이트 1981, 10월 12 이렇게 넣어주면은 1981년 10월 12일 이렇게 날짜로 변한다는 거지. 얘는 날짜로 돼 있는 거는 아닌데 얘는 글자잖아요. 그렇죠? 숫자처럼 보이는 글자잖아요. 문자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요거를 빼내고 요거를 빼내고 요거를 빼내서 각각의 두 개씩 빼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꾸며보면 만들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때 왼쪽에 있는 거를 잘라내는 건 레프트 함수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10월 또는 12일 같은 경우는 중간에 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들 함수를 쓰면 되겠고. 근데 이거는 왜 나왔지? 그치 80일은 있지만 1980일은 없잖아. 자, 여기서 1981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19라는 글자는 있는데, 19라는 글자는 있는데, 여기다가 81을 결합하면 1981이 되겠죠. 여기 81밖에 없잖아. 1981이 아니라 그냥 81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결합해주면 되지 않겠냐, 이거죠. 이거 어떻게 결합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결합하는 겁니까? 는 19란 글자를 따옴표 넣든 안 넣든 상관없어요. 앰퍼샌드 81로 묶어주면 되죠. 그렇죠. 근데 그 81이 어떻게 나왔어요? 왼쪽에 두 글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프트 주민번호 B 세 번째 셀에 있는 왼쪽에 두 개를 잘라와라.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81이 잘라와지겠지. 그렇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9란 글자랑 이 8이라는 글자를 잘라오니까 이 1981처럼 보이지. 그러면 10월은 어떻게 뽑아요? 10월은 여기 10월 이 중간에 껴있잖아. 그러니까 는 MID B의 세 번째 셀에 하나, 둘, 세 번째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개. 여기다 세 번째에서부터 두 개 이렇게 자르면 되지. 세 번째부터 두 개를 자르면 1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12는 어떻게 잘랐어요? 는 MID B의 세 번째 셀에 다섯 번째에서 두 개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뜯어서 계산한 거예요. 뜯어서. 자, 그러면 아까 데이터 함수에다가 결합하면 되지. 1981이 뭔데? 요거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고. 10월은 어떻게 계산했다? 요게 10월로 계산한 거니까 얘를 여기다 붙이고. 12일은 어떻게 계산했다? 이렇게 계산했으니까 12일 여기다 붙여주고 괄호 닫으면 되지. 잠깐만 답을 한번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됐네. 딱 됐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그냥 착 따르륵 하면 좋은데 아직 숙달이 기능 훈련을 많이 안 하셨으니까 단계 잘라서 하나씩 맞춰가는 퍼즐 맞추기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데이트는 괄호 안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만 넣어주면 그게 날짜로 변한다는 함수예요. 아주 단순한 거야. 데이터라는 함수만큼 쉬운 건 없어요. 근데 그 날짜에 년, 월일을 어떻게 가져올 거냐 이거지. 주민등록번호에 있다는 거지. 주민등록번호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10월 12일은 있는데 1981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981처럼 만들어야지. 만들라고 요거를 썼잖아요. 요거. 앰퍼샌드 연산을 썼잖아. 그러니까 19라는 글자를 수 따옴표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에 두 글자를 잘라버리면 1981처럼 만들어진다 이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 두 글자를 잘라서 10월 만들고 다섯 번째부터 두 개만 잘라서 12일로 만들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는 데이터 함수 여기다가 연도가 요거고 월은 여기 있고 일은 밑에 있으니까 각각에 따다다닥 결합을 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답만 딱 갖다 주고 이게 답이에요 라고 해버리면 뭐 이렇게 복잡해? 헷갈리네? 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끊어서 공부한 거지. 끊어서 하나씩 맞춰서. 예. 그것이 102쪽에 위에 박스에 설명해 놓은 거야. 수식의 이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답을 놓고 답을 풀어서 설명해 놨고요. 저는 하나씩 잘라서 만들다가 마지막에 퍼즐로 결합을 한 거고.
이렇게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생년월일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한번 해봐야죠. 여기다가 자, 는 데이트 괄호 열었는데 헷갈려. 연도를 집어넣으라는 말은 있네. 여기 이어. 그럼 앞에 81이 연도잖아요. 81이. 그러니까 1981이라고 찍고 그냥 써. 그리고 10월이니까 10월이라고 쓰고 컴마 12일이니까 12라고 쓰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되는데 얘를 다시 더블 클릭해서 FX 눌러보셔도 돼요. FX 누르면 얘 설명이 뜬다고 이렇게 뜨는데 1981을 어떻게 만든 거야? 내가 키보드로 직접 쓰면 안 되지. 그 많은 거 언제 다 내가 쓰고 앉아있냐고. 그러니까 19라는 글자에다가 앰퍼샌드 아까 8이라는 글자를 섞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8이는 앞에 있잖아. 왼쪽에. 그러니까는 뭐다? 레프트 괄호 열고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왼쪽에 두 글자를 결합을 하면 1981이 됐다고. 이렇게 위에 됐다고. 다시 FX 눌러가지고 10월은 어떻게 계산했어요? 10월 MID 함수 써가지고 요 주민등록번호에서 세 번째에서 두 글자를 잘라오게끔 이렇게 또 연습을 해야지. 이렇게 그 12일도 마찬가지죠. MID 함수 써가지고 주민등록번호에서 다섯 번째부터 두 글자를 잘라오게끔 해주면 1981년 두 글자 10월 12일이 여기 딱 됐어요. 이렇게 지금은 너무 기니까 FX 함수 마법사를 불러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뚝딱뚝딱 막 만들었는데 시험장에 가서 이거 막 불러내고 하면 시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줄줄이 써야지. 데이트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근데 레프트 미들은 굉장히 잘 나오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레프트나 미들은 굳이 데이트랑 섞지 않아도 써먹을 때가 너무너무 많은 애야. 그러니까 레프트 미들이 중요한 거지 데이트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대여 일자와 반납 일자를 이용해서 기간 계산하래요. 기간. 여러분 날짜 기간 날짜 어떻게 계산해요? 날짜의 기간 계산하기.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는 큰 날짜 빼기 작은 날짜 해주면 되죠. 여기가 반납일자가 크잖아. 전에 빌려간 거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는 하고 요거 빼기 이거 해주면 돼. 이렇게 그러면 된다고. 하루 빌려갔네. 뭘 함수를 써? 이게 함수를 쓸 건덕지가 있어요? 지난달에 빌려갔다. 그럼 빼주면 되잖아. 그러면 35일이 될지 47일이 될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계산 작업은 함수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펑션을. 근데 이거는 그냥 뺄셈이라는 연산자잖아. 이렇게는 시험에 낼 수가 없지. 그래서 이렇게 내지 않고 days360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쓰면 너무 허전하니까. 자, 그래서 는 days 360 쓰면 가로 열고 여기는 작은 날짜 컴마 큰 날짜 이렇게. 중요한 거 함수 안에다 날짜를 지정해 줄 때는 큰 날짜, 최근 날짜가 있고 작은 날짜, 지난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작은 날짜가 먼저 와요. 작은 날짜가 앞에 오고 뒤에 큰 날짜가 나오는 거죠. 최근 날짜가 뒤에 오는 거예요. 직접 뺄 때는 큰 날짜, 최근 날짜에서 과거 날짜를 빼야 되는 거지만 함수 속에서는 순서가 바뀌어요. 그렇죠.
얘는 단순해요. 한번 써볼게요. 는 데이스 360 이거 하나야. 근데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1년을 365로 계산한대. 뭔 소리야? 한 달은 무조건 30이야. 2월달도요? 2월달도 30이야. 1월달, 3월달, 5월달, 7, 8, 10월달, 12월은 31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데이트 360은 무조건 1년을 360일로, 한 달은 무조건 30일로만 계산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애야. 자, 그래서 스타트 데이트 앞에 있는 날짜죠. 작은 날짜, 컴마 뒤에 있는 큰 날짜. 근데 뒤에 보면 메소드라고 있어요. 메소드가 있거든요. 미국식이 있고 유럽식이 있는데 엑셀이 미국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럼 유럽식 따라가겠어? 미국식을 쓰겠지? 그쵸? 예, 옵션이 있는데 이건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가로 닫으면 돼요. 유럽식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식을 안 따라가고 미국식을 따라간다 이거지. 자, 하루 맞네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얘를 자동 처리 쭉 해서 보면은 어디가 좀 이상한 데가 있죠. 여기 5월 6일날 빌려가서 6월 6일날 가져오면 31일간 빌려간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2월 1일날 빌려가서 3월 1일날 만나면 어떻게 돼요? 28일이잖아. 근데 30일로 나와. 여기가 2월 28일 같으면 어떻게 될까? 2월 1일에서 2월 28일까지면 27일인데 2월 29일은 없잖아요. 2월 29일은 없잖아. 올해는. 그러니까는 3월 1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8일이 아니라 30일로 계산한다는 특이한 함수예요. 얘는.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얘 주인 양반, 내가 2월 1일날 빌려가서 3월 1일날 반납했으면 28일가 빌려간 거지. 내가 왜 30일을 빌려간 거냐고. 싸울 거 아니에요. 당연히 싸우지. 아까처럼 이렇게 해야지. 는 큰 날짜 빼기 작은 날짜를 해서 이렇게 빼줘야 답이 되는 거지. 얘는 31일간 빌려갔구만. 이게 맞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 함수 왜 쓸까요? 퇴직금 계산 같은 거 할 때, 월급 계산할 때 우리 그러잖아요. 2월 1일날 입사한 사람 3월 1일날 월급 주는 게 아니라 25일날 주잖아. 20일까지 정산해서 25일날 주잖아요. 그러면 2월 5일날 들어온 사람 언제 줘? 3월 5일날 주는 게 아니잖아. 25일날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며칠간 근무한 게 있을 거 아니야. 한 달은 무조건 30일로 계산해서 당신이 5일간 근무했네? 그러면 30분에 5로 나누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연봉에서 계산해가지고 해줘야 이 사람 급여가 정확히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 목적으로 만든 함수지 그냥 날짜 계산하는 기간 계산하는 함수는 아니에요. 그냥 뺄셈 하세요. 그게 가장 정확해요. 아주 단순한 함수입니다. 그냥 써보시기만 하면 돼요.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는 데이스 360 쓰라고 했으니까 쓰면 되고, 데이트 360 쓰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니까 스타트 데이트는 앞에 거겠고 작은 날짜, 컴마 엔드 데이트는 뒤에 날짜겠지. 반납한 날짜. 그리고 메소드가 있는데 미국식이냐 US식이냐 유럽식이냐 모르면 안 쓰면 돼요. 그 위에 있는 게 생략 가능한 거라 그랬잖아요. 저는 유럽식은 왜 쓰나요? 라는 거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궁금치가 않더라고. 제가 유럽에서 근무할 일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미국에서 근무할 것도 아니지만은 엑셀은 미국에서 개발한 거니까 자기네 방식을 썼겠지. 오케이. 그럼 답이 된 거야. 이렇게 하면 끝. 아주 간단하고도 정확하게 계산이 맞춘 겁니다. 출신 고등학교가 B의 13번째부터 19번째, B 13번째부터 B 19번째 출신 고등학교가
우주고라고 돼 있네요. 우주고. 우주고가 지금 하나, 둘, 세 군데가 있는데 이 세 군데 우주고 학생에 대한 종합 점수가 있네요. 여기 83, 84, 77. 얘네들 합계를 구하래요.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래요. 얘네들의 뭐 최대값을 구하래요. 이런 거예요, 지금. 근데 평균을 계산해서 반올림을 하는 건 나중 문제고, 라운드는 우리가 배웠으니까는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컴마 1 쓰면 되겠네. 여기다가는 라운드 평균값 계산해서 컴마 1 쓰면 소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되는 거예요. 근데 그 평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t average로 계산하래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총 몇 개가 있냐면 tsum, t average, t maximum, t minimum, t count a. 우리 시험은 6개만 나와요.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근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예. 얘는 뭐다? 합계 구하는 거죠. 썸이니까. 에버레이지는 평균 구하는 거죠. 맥스는 최대값 구하는 거죠. 미니멈은 최소값 구하는 거죠. 카운트는 뭐죠? 숫자가 몇 개 있냐 물어보는 거죠. t count a는 뭐죠? 숫자든 글자든 뭐라도 있으면 세는 거죠. 똑같아요. 사용법은 동일해요. 6가지. 아니, 나머지에 있는 애들도 똑같아요. 사용법은. 자, 먼저 이것부터 계산해 볼게요. 여기 제가 요 밑에다 한번 위에다 써볼게요. 잘 안 보이실 테니까. 는 d average 여기 있네. d average. d로 시작하는 함수는 d average가 있고 여기 또 d count a 그 다음에 d get, d maximum, d minimum, d product, d stdev 표준 편차, d 합계 sum, 그 다음에 분산, 모집단 분산, 그 다음에 표본 집단의 분산, 뭐 표준 편차 이런 거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는 d average라고 쓰면 되죠. d average. 한번 여기까지 써보세요. 데이터베이스는 함수는요, 문법 구조가 좀 특이해요. 는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괄호를 열면 똑같아요. 세 가지가 떠요.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하시오. 필드 항목을 지정하시오. 크리테리아 조건을 지정하시오. 똑같아요. 아까 나왔던 dsum을 쓰던 dmax를 쓰던 뭐를 쓰던 간에 동일하게 든다고 이게. 여기에 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쓰고 가로를 열면 데이터베이스 영역을 지정하라고 하고 필드 영역을 지정하라고 하고 조건 영역을 지정하라고 하는 건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라는 영역은 어디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항목 이름을 포함해서 항목의 이름을 포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추신고가 우주고 학생에 대한 종합점수의 평균을 구하고 합계를 구하고 하는 거니까 성명란은 의미가 없어도 되죠. 성명은 안 들어가도 되지. 그래도 그냥 처음부터 넣으세요. 그게 제일 편해. 이게 데이터베이스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함수는 알맹이만 잡아요. 항목의 이름은 안 잡고 알맹이만 잡았단 말이야. 자, 그 다음 무슨 항목의 평균을 구할 거냐? 필드. 뭐의 항목이라 그랬죠? 종합점수라 그랬죠? 종합점수라는 항목 클릭하시면 돼요. 종합이라는 항목 있잖아. 만약에 필기점수의 평균을 구하시고 필기를 클릭하면 되고 종합을 클릭하라면 종합을 클릭하면 되죠. 대신에 5라고 써도 돼. 숫자 5. 숫자 5가 뭔데?
성명이 첫 번째, 추신고가 두 번째, 필기가 세 번째, 실기가 네 번째, 종합점수가 다섯 번째죠. 그렇죠. 그래서 5라고 쓰기도 해요. 그걸 내가 왜 세? 첫 번째, 두 번째 뭐하러 세? 항목을 클릭하면 편하지. 예. 근데 우리 책에는 5라고 썼어. 5라고 썼다고. 자, 그 다음에 컴마 크리테리아 조건을 쓰는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기다 우주고라고 조건을 썼잖아. 그럼 우주고를 클릭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안 돼, 이러면. 출신고가 우주고. 항목 이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위에. 출신고가 우주고라고 써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대한고등학교 출신 점수 어떻게 계산해요? 출신고가 대한고가 떨어져 있죠? 출신고가 우주고는 붙어 있지만 출신고가 대한고는 떨어져 있잖아요. 출신고가 상공고도 떨어져 있잖아요. 계산 못해요. 그때는 여기다 써야 돼. 출신고가 상공고 이렇게. 여기 조건을 걸어야 돼. 근데 우리 문제에서 조건을 따로 지정하시오란 말이 없는 걸 봐서는 반드시 이렇게 지정해 줘야죠. 출신고가 우주고. 이렇게. 예. 그래서 엔터를 치면 이게 평균이 나온 거예요. 평균 나왔는데 소점이가 지저분하니까 어떻게 하라? 요 앞에다가 아까 무슨 함수? 라운드 함수 써가지고 ROUND 괄호 열고 저 끝에다가는 얼마? 컴마 1 소점이 한 자리만 남으라 그랬으니까 반올림해서 소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그랬잖아. 한 자리만 나오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컴마 1 쓰면 된다고. 그리고 그냥 엔터 치면 괄호 안 닫았다고 뭐라 그러겠지? 괄호 안 닫았다고 뭐라 그러겠지? 그럼 엔터 치면 닫혀지니까. 네, 이렇게. 이게 답이에요. 자,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얘가 데이터베이스고요. 데이터베이스가 얘고요. 필기 항목에 뭐를 계산할지, 실기 항목에 계산할지, 종합점수의 항목을 계산할지를 클릭해주는 게 이게 항목이고요. 출신고가 우주고다. 그러면 이렇게 두 줄을 블럭을 잡아야 조건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조건을 잡으면 어떻게 되죠? 세 줄을 잡으면 뭐가 되는 거죠? 우리 고급 필터 배우셨잖아. 출신고가 우주고 또는 출신고가 대한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우주고이면서 대한고는 없을 테니까 우리 고급 필터 배울 때 같은 항목이면 따로따로 쓰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항목이 출신고니까 안으로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조건을 거는 경우는 시험에 나지는 않는데 실제 업무상에서 거래처가 어디이면서 어디인 경우 어디이거나 어디인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써주면 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는 D average 데이터베이스는 전체형을 블럭을 잡는다. 물론 이렇게 블럭을 잡으면 출신고가 우주고고 종합점수를 계산해야 되니까 성명은 빼도 되죠. 이때 필드 항목은 종합점수인데 이 종합을 대신에 숫자를 쓴다면 몇을 써야 돼? 4지 그때는. 아까는 성명부터 시작했으니까 5지만 지금은 출신고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4로 써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다 잡는 게 편해. 다 잡는 게. 그리고 5라고 쓰지 말고 뭘 내가 카운트를 세. 그냥 클릭하면 되지. 아 물론 다운표에다 종합이라고 써도 돼요. 뭐하러 써? 불편하게 클릭하면 되지. 그 다음에 필드 크리테리아 조건은 출신고가 우주고다라고 하는 이 두 줄을 조건에다 걸어야 된다라는 거. 항목 이름이 반드시 들어간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이제 소점야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앞에다가 라운드 함수를 걸어서 컴마 1 괄호 닫고 해주면 소점이 한 자리까지만 딱 나온다 이거지.
그렇게 해서 답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에버레이지 대신에 뒷섬이 들어가면 뭐가 될까? 우주고 학생들의 종합점수의 합계를 구하는 거고, 여기다 Dmax를 쓰면 뭐가 되는 거죠? 우주고 학생들의 종합점수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거고, D미니멈을 쓰면 우주고 학생들의 종합점수 중에서 최저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거고, 얘네는 실기시험에 잘 안 내는데 한 번 나온 적은 있어요. 필기시험에는 나와요. 이게 D카운트로 쓰면 뭐가 될까? 우주고 출신이 몇 명입니까? 물어볼 때, 우주고 출신이 몇 명입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D카운트를 갖고 쓰래. D카운트.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여기죠? 조건은 여기죠? 맞잖아요. 출신고가 우주고잖아요. 그렇지. 그 뭐의 개수를 세야 돼? 성명의 개수? 성명은 글자잖아. 안 되지. D카운트를 쓰라고 했으니까 숫자만 셀 수가 있거든. 그러면 필기 항목의 개수를 세든 실기 항목의 개수를 세든 종합점수 항목의 개수를 세겠죠. 평균이나 최대값이나 합계 같은 경우는 특정 항목을 알려줘요. 실기점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종합점수의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데, 우주고 출신은 몇 명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D카운트를 할지 D카운트 A를 할지 문제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여기고 조건은 여긴데, 두 번째 있었던 요 두 번째가 요거죠. 요거 무슨 항목의 개수를 셀 거냐 이거야. 그때 성명의 개수를 셀 수는 없다 그랬죠. 왜? 성명은 글자니까는 D카운트로 못 세죠. D카운트 A로는 셀 수 있지. 출신고도 글자니까는 D카운트로 못 세죠. 그러나 필기나 실기나 종합은 셀 수 있지. 이거를 필기시험에 물어봐요. 다음 중 우주고 출신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하고 보기를 주지. 보기를 준다고. 그러면 그 보기 중에 D카운트를 썼을 때 요 항목의 개수를 세라 그러면 답이 안 되는 거고, 얘네들의 항목을 계산하라 그러면 답이 되는 거고, D카운트 A를 쓰면 얘네들의 개수를 세던 상관없이 다 셀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출신고가 우주고니까 여기 한 줄, 두 줄, 세 줄을 셀 수 있겠지. 그렇지. 실기시험에는 D카운트 A나 D카운트는 안 내고요. 주로 얘를 제일 많이 내요. 왜? 평균이 나오면 소점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운드 함수는 결합을 시키려고 D 에버리지를 가장 많이 내요. 자, 네 번째 거 한번 보세요. 네 번째 거.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출신고가 상공고래. 출신고가 상공고 떨어져 있잖아.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조건을 여기다 걸 수가 없지. 그렇지. 그럼 뭐라고 써 있어요? B의 21서부터 C23 사이에다가 출신고가 상공고라는 조건을 만들래. 여기다가 출신고가 상공고라고 이렇게 쓰면 되잖아. 출신고가 우주고는 블럭 잡으면 되지만 출신고가 상공고는 떨어져 있으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쓰면 되지. 조건을 내가. 그리고 필기점수의 최고점수, 얘네 그러니까 상공고의 56점, 88점, 85점인데 88점 최대값이고 최고값, 그 다음에 최저값이 56이니까 32점 차이 나요? 88에서 56 빼면 그걸 계산하라는 얘기지. 그럼 이렇게 쓰라는 거잖아. 는 Dmax 빼기 D미니멈 이렇게 하는 얘기잖아. 최고에서 최저를 빼라고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요거도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얘 지우고, 는 Dmax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함수 전체를 잡으면 되고, 어차피 성명은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성명까지 잡아주는 게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잡는다라는 거고요. 뭐의 최대값 구하라고요? 필기 점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필기. 컴마. 조건은 뭐라고요? 추신구가 309. 근데 추신구가 309가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다 블럭을 이 안에다가 쓰라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면 안 돼요. 요것만 쓰면 되죠. 이 안에다가 자유롭게 조건을 쓰되, 조건은 요거잖아. 두 줄이잖아. 그냥 얘만 써주면 되지. 그럼 이게 최대값 아닙니까? 자, 최대값은 보세요. 이게 최대값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거로만 바꿔주면 뭐가 되는 거죠? 요거만 바꿔주면 최소값이죠. 이게 최대값이고 이게 최소값이고,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합계고, 이거는 뭐야? 평균이고. 그렇잖아요. 문법이 다 똑같다고. 그러면 이제 맥시멈에서 미니멈 빼주는 거니까 이러면 되잖아. 최대값에서 최소값만 빼주면 되지. 안에 문법은 동일한 거니까, 내용물은. 그렇게 해서 그 차이를 계산해서 넣으래요. 한번 해보세요. 상공문고 금액에 대한, 상공문고 금액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전명이 상공문고죠. 데이터베이스는 얘고, 항목은 금액이고, 조건은 서전명이 상공문고고. 그렇죠. 평균을 구하래. 평균. 그럼 평균 뭐 이렇게 구해? 뒤에 버려야지 뭐. 그럼 6번에 합계는 뭐로 구해? 뒷섬이지 뭐. 뒷섬이잖아요. 뒷섬. 그렇죠.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뒷섬을 쓸 수밖에 없잖아. 합계니까. 어떻게 계산해? 한번 해보세요. 저 옆에다 써볼까? 여기다 쓸까? 자, 써봅시다. 는 D 에버레이지 데이터베이스가 어디라고요? 이게 데이터베이스지. 이게 데이터베이스지. 그렇죠? 컴마 필드 무슨 항목의 평균을 구할 거니? 금액 항목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컴마 크리테리아 조건이 뭐니에요? 서전명이 상공문고 이거지. 그렇지. 그러면 답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디에버레이지. 자, 보세요. 상공문고에 해당하는 게 68,400원이고 99,900원이고 166,600원이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한 평균을 구해라 이거잖아. 이 세 가지의 평균을 구하는 거. 이거의 합계를 구하는 게 뒷섬이고 이거고. 여기다가 얘를 썸으로 고치면 답이 됐지. 똑같잖아요. 조건도 똑같잖아. 문제가 동일한 거잖아. 뒷섬을 쓰는 거하고 디에버레이지 쓰는 거하고 합계냐 평균이냐만 다른 거지 문법은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는 뒷섬 괄호 열고 데이터베이스는 뭐라고? 이 전체 서전명서부터 금액까지. 여기는 중간에 생략할 수는 없죠. 서전명하고 금액을 갖고 물어보는 거니까. 필드 어떤 항목의 합계를 구할 거니?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문제지에서 금액을 클릭하면 되지. 4라고 써도 된다 그랬어요? 네 번째 항목이니까. 컴마 조건을 쓰래. 조건 크리테리아 조건인데 뭐 서전명이 상공문고. 그러면 답은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는데
자, dsum을 쓰지 말고 sumif를 쓰면 어떻게 될까? 그냥 sum은 어떻게 써요? 그냥 sum은 는 sum 어떻게 될까? 예, 상공문고 거 컴마 94,900원 거 컴마 166,600원짜리 세 군데 그렇죠? 일일이 내가 클릭해서 합계를 구해도 합계는 맞아요. 아까 필기 문제도 이렇게 나왔었잖아. 다음 중 이 답 중에 보기 중에 잘못된 거를 고르시오 이런 거잖아. 그럼 sum을 쓸 때는 그냥 내가 수작업으로 클릭을 해야지. 그러면 sumif는 어떻게 했어요? sumif는 자, 이거를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이건 이렇게 쓴 거고 sum을 쓴 거고 는 sumif 문법이 어떻게 돼요? 는 sumif 문법이 어떻게 돼? 문법이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래서 조건이 뭔데? 성공문고. 그럼 범위는 어디야? 성공문고인지 무슨 교보문고인지 하는 데가 범위지. 합계 구할 범위는 어딘데? 아까 금액란. 자, 조건은 성공문고인데 클릭해도 되고 성공문고라고 써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범위가 아니라 조건인데 범위는 어디야? 여기지. 이 중에서 요 상공문고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보시오. 대신에 그렇다면 그 금액란에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공문고 68,400원, 94,900원, 166,600원짜리를 찾아오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해요.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dsum으로 쓸 수도 있고 sum으로 쓸 수도 있고 sumif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배운 함수를 다 적용해 보는 거야. 거기다 주책 맞게 카운트를 쓰래. 아, 카운트는 개수잖아. 그럼 쓸 수가 없지. 의미가 다르잖아. 그러면 여기도 에버레이지 또는 에버레이지 if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도 한번 풀어봐야지. 똑같아.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썼는데 여기다가 에버레이지 sum 직접 쓰는 거지. 그럼 요 에버레이지 if는 뭐가 돼? 에버레이지 if는 평균을 구할 범위가 되지. 그럼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에버리지 if하고 sumif하고 합계냐 평균이냐 다른 거지 문법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7번 문제는 뭐죠? 7번이 하나 남았죠. 그렇죠? 여기 있다. 여기. 전작과 학생들의 납부자 수를 계산하래. 7번 문제는 뭐냐면 전작과 학생들의 급식비 납부자 수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네. 그렇죠? 계산된 납부자 수 뒤에 명을 포함하여 표시하시오. 예를 들면 3명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tCountA라는 함수와 앰퍼샌드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쓰라는 얘기지. 는 D 카운트 A 계산한 후에 뒤에다가 몇 명 이렇게 붙이라는 얘기지. 붙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한번 해보죠. D 카운트 A. 실기시험에 잘 안 나온다 그랬는데 지금 요거 나온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요, 저 위에다 쓸게요. 제가 전자과 학생이니까 이렇게 조건을 걸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는 D 카운트 A스라고 했잖아.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전체가 되는 거고, 데이터베이스는 전체가 되는 거고, 컴마 뭐의 조건을 걸래요? 조건이 저기 어느 영역의 개수를 세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금액에 대한 합계를 구하시오, 금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오, 필기 점수의 최저값을 계산하시오, 최고 점수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문제는 뭐라고 써 있냐면 급식비 납부자 수를 계산하래. 그러면 학번의 개수를 셀 거야, 성명의 개수를 셀 거야, 학과의 개수를 셀 거야, 급식비의 개수를 셀 거야. 어차피 개수를 셀 거는 4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통신과 학생 같은 경우에는 비어있잖아. 미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급식비라는 항목을 클릭해줘야지. 급식비라는 것 안에 들어있는 글자의 개수를 세라는 얘기겠지. 컴마 조건은 학과가 전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비어있으면 전자과 학생이 1명, 2명, 3명인데 급식비는 안 냈네, 한 사람. 그렇죠. 거기에 납부라고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 납부라고 들어가 있으면 글자가 있으니까 3이라고 센 거고. 그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미납이라고 써도 납부로 인식하겠지. 글자의 개수를 세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좀 웃지 못할 일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럼 요 뒤에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요 뒤에다가 앰퍼샌드 몇 명 하고 붙여주면 몇 명이요 하고 나오겠지. 근데 잘 보세요. 3명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앰퍼샌드 결합하기 전에는 오른쪽에 나왔었잖아요. 여기는 원래 가운데 맞춤이 돼 있었던 거고, 답 쓰는 난이. 여기는 서식이 없었었는데 그냥 D카운트 A만 썼더니 결과가 숫자기 때문에 오른쪽에 3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아까 뭐 했어요? 명자를 붙였잖아요. 이렇게 명자를 붙이면 글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버려. 함수 결과가 숫자면 오른쪽이고 글자면 왼쪽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는 출제위원들이 보기 싫으니까 가운데 맞춤을 아예 해버린 거야,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답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답도 중요한 건데 앰퍼샌드 연산자가 결합되면 결과는 무조건 문자가 된다. 문자가 된다는 말은 여기 3명이잖아요. 3명. 그럼 또 어디는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합할 수가 없다고. 결과가 문자가 되니까 셋, 둘, 하나 이렇게 나오면 합이 6 하고 나오면 되는데 3명, 2명, 뭐 1명 이렇게 되면 우리가 셀 때는 6명이지만 문자가 됐으니까 더하거나 뺄 수가 없죠. 썸함수로 쓸 수가 없지. 그렇지. 그건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앰퍼샌드 연산자를 결합시키는 거는 더 이상 얘를 가지고 계산하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결과를 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명자를 붙이지 말고 셀 서식에 들어가서 요 뒤에다 명자를 붙이면 어떨까? 셀 서식에다 명자를 붙이면 숫자가 되잖아요. 셀 서식에 들어가서 뒤에 뭐 G/표준인데 명자를 붙여주면 몇 명 하고 나오잖아.
얼마 원 하고 나온 것처럼. 그러면 결과가 숫자니까 다음에 더하고 빼고 할 수가 있지. 왜 이거를 안 시키고 왜 굳이 여기다가 이 명자를 결합하는 이 결합 연산자 앰퍼센드를 시험에 내려고 하는 건 의도는 알겠는데 저는 이 의도보다는 셀서식을 더 가르쳐주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거지. 대신에 아까 앰퍼센드는 1981년 같은 경우는 결합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앰퍼센드를 가리키는 게 좋은 거고 이런 경우는 결과를 출력하는 거니까 셀서식으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앞부분에서 그걸 쓰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자열 함수 문자 함수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죠? 레프트, 뭐 라이트, 미들 이런 함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자 함수를 거치면 결과는 당연히 문자가 된다. 그러니까 아까 레프트 라이트 해가지고 연어리를 자른 식이 잘랐는데 그 자체는 문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냥 10, 10월생이다 그래서 10은 문자인데 단순히 숫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엑셀이 그걸 허용해 주는 것 뿐이지. 숫자로 되어 있는 애니까 자르면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되는 거예요. 아까 뭐 81년 몇 월 며칠일 때 주민등록번호 앞에는 81을 잘랐잖아요. 왼쪽으로 두 글자. 그러면 얘는 숫자 81이 아니라 글자 8일이에요. 8일. 그래서 얘는 썸 함수나 이거로 계산이 안 돼요. 단순히 레프트 함수나 데이트 함수 안에 81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19란 글자를 결합했잖아요. 그러니까 1981로 인식이 돼서 글자죠. 아까 그것도 앰퍼센드 연산자 결합했잖아요. 당연히 문자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얘는 명자처럼 이렇게 명자가 들어간 글자가 아니라 오로지 순수한 숫자로 되어 있는 문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981년으로 인식한 것 뿐이에요. 그 다음 문제. 또 한번 해보면 되죠. 뭐 주민등록번호 나오는 거니까 이거 한번 더 해보면 되지. 여기 있네. 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처리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주민등록번호 앞에 6자리를 가지고 요 6자리 있잖아요. 6자리. 이 6자리를 가지고 그런데 앞에 호따한표가 들어갔다? 편집 들어가서 보니까 호따한표를 빼도 사실은 문자인데 호따한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자, 한번 보였어요? 여러분들 007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7만 들어간다 그랬죠? 000001 그럼 어떻게 돼? 1만 들어가잖아. 유효 숫자가 아니니까. 근데 호따한표를 치고 엔터 바로 왼쪽에 있는 007 쓰고 엔터를 치면 다 나와요. 근데 왼쪽으로 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가 된 거지. 호따한표를 치면 문자가 돼. 그때 여기 이렇게 느낌표가 찍히는 거는 그냥 무시해버리면 안 나와요. 그 다음에는 안 나오니까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좀 보여주려고 문자처럼 처리하려고 앞에다 호따한표를 친 것 같은데 얘는 어차피 호따한표를 안 해도 이 자체는 별자도 들어갔고 별표도 빼기도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죠. 그렇죠? C의 세 번째 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간 걸 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를 날짜로 표기하래요. 그럼 이 사람은 2012년 06월 04일로 나와야 되나? 2012년생 아니에요? 여기 성별 코드가 431로 들어간 거 보니까 2000년생이잖아요. 그렇죠? 예. 보육원 유아 명단이네. 그렇지? 근데 앰퍼센드 연산자 쓰라고 한 걸 보니까 요 20이라는 글자를 결합하라는 얘기 같아. 자, 보세요. 그러면 는 데이트
년, 월, 일 들어간다 그랬죠? 데이터 함수 안에는 년, 월, 일이 들어가서 그게 날짜가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연도는 뭔데? 2012년생이잖아. 월은 6월생이고 06월생이고 그렇죠? 06월이고 04일이잖아. 그리고 04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2011을 어떻게 쓸 거냐 이거지. 그럼 20하고 12를 결합하면 된다 그랬잖아. 20하고 12를 결합해. 이때 따옴표는 묶어서 결합해도 되고 그냥 결합해도 돼요. 자, 그러면 요 1, 2는 어떻게 자른다? 왼쪽에 두 글자네. 왼쪽에 두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레프트 함수를 쓰면 되고 06은 세 번째 두 글자고 04는 다섯 번째서부터 두 글자고 그렇죠. 그러니까 는 레프트 C의 세 번째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왼쪽에 두 글자를 자르면 얘가 1, 2가 되겠지. 1, 2 여기 1, 2가 되겠죠. 왼쪽에 두 글자를 잘랐으니까. 그 다음에 는 MID C의 세 번째에서 두 개. C의 세 번째 셀에 있는 얘네들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부터 두 글자. 그럼 얘를 거치면 뭐가 된다? 06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04일은 어떻게 써요? 는 MID C의 세 번째에 있는 셀에서 다섯 번째에서부터 두 글자가 되죠. 04. 여기 다섯 번째에서부터 하나, 두 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한 줄로 그냥 쭉 이어서 답을 쓰시기는 아직 버겁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제가 연습장에다 쓰는 대신에 메모장에다 입력한 거고 여러분 연습장에다 이거를 하나씩 써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연월일 자리에다가 레프트를 여기다 끼고 미드를 여기다 끼고 미드를 여기다 껴가지고 여기다가 요거 레프트 요거를 여기다 끼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끼면 되고 요 미드 함수를 여기다 꽂으면 되고 이렇게 꽂으면 되고 요 미드 함수를 여기다 꽂는 거죠. 이렇게. 저는 이제 복사해서 붙인 거지만 여러분은 이제 또 손으로 써보셔야죠. 연습장에다. 그럼 입력하신 거를 이렇게 입력하신 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키보드로 입력을 했을 때 과연 제대로 나오느냐 이거야. 이게 나오느냐. 그렇죠. 이렇게 입력하는 거를 해봐야지. 품목이 세탁기라고 되어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어디? 품목이 세탁기라고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매출액의 합계. 그러니까는 세탁기에 해당하는 게 하나, 둘, 세 개죠. 그렇죠? 이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래. 그러면 뒷섬이겠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합계가 나왔는데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래요. 1, 10, 100. 100의 자리 올림하래. 그러면 는 라운드 업 값을 써주고 마이너스 3 쓰면 돼요.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3. 그럼 여기는 값에는 뭐가 들어간다? 당연히 뒷섬 들어가겠죠. 그렇죠? 뒷섬 들어가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옆에다 써볼게요. 는 라운드 업 값은 뒷섬 데이터베이스는 전체를 말하게 되고 항목 무슨 항목? 매출액 합계를 구하니까 매출액 클릭하면 되죠. 4라고 써도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 조건은 품목이 세탁기. 이게 괄호를 닫고 뒷섬은 이제 괄호를 닫았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뒤에다가 뭐를 써야 된다? 100의 자리에서 올림하라고 그랬으니까 1, 2, 10, 100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라운드를 안 썼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100의 자리니까 624, 600이라는 자리에서 올렸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9600이 25만 된 거지. 그렇지. 맞네. 이렇게 25만 된 거야. 요렇게 됐던 건데, 요 624에서 600짜리에서 올라갔으니까 9600이니까 만으로 올라가서 25만 원이 된 거지. 25만 원. 예. 그렇지 뭐. 자, 그 다음 세 번째 건 보세요. 세 번째 거. 영문학과와 국문학과에 대해서 영문학과, 국문학과에 대한 평균의 차이를 계산하래요. 평균의 차이를 계산하는데 평균 차이는 양수로 표시하라는 얘기죠. 양수. 그러면 차이라는 양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죠. 물어봐야지. 야, 네가 크니? 누가 크니? 야, 네가 더 크니? 물어봐서 제가 큰데요? 그럼 알았어. 너에서 작은 애를 빼주고 제가 작은데요?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if 함수를 쓰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앱솔루트라고 하는 절대값 함수가 나왔어요. 절대값. 우리 수학에서 배웠잖아. 절대값. 작대기 안에다 집어넣는 거. 절대값은 수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수학에서는 절대값 x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버티컬 바라고 하죠. 버티컬 바. 그래서 x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x는 x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다. 이런 거잖아. 절대값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컴퓨터에서는 절대값이 뭐냐면 그냥 부호를 뺀 거. 부호를 뺀 거. 그러니까는 두 값을 무조건 뺄 거야. 영문가가 클지 국문가가 클지 몰라도 하여튼 뭐 빼기 뭐 하면 돼. 근데 그게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냥 ABS 안에다 써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알아서 자동으로 양수가 나오는 거지. 절대값 함수를 쓰면 무조건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영문과 점수 빼기 국문과를 해도 되고 국문과 빼기 영문과 해도 되겠지. 뭘 해도 상관없잖아요. 자, 해볼까요? 는 D 에버레이지. 자, 학과가 영문하고 학과가 불문인데 지금 학과 영문은 여기 있으니까 쓰면 되고 불문은 국문학과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조건을 걸면 되고 이때 데이터베이스는 굳이 학번하고 성명은 안 들어가도 되죠. 요것만 있어도 되잖아. 이걸 가지고 물어본 거니까. 그러나 보편적으로 다 집어넣으면 편하다. 컴마 뭐에 대한 평균? 총점. 조건은 뭐? 학과가 영문. 이게 영문학과 거고요. 는 T 에버레이지. 블록 잡아서 총점의 평균. 조건은 뭐다? 학과가 국문. 여긴 조건을 걸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크네? 그럼 이거 빼기 이거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는 ABS 안에다가 요거 빼기 요거 해도 되고 는 ABS 안에다가 요거 빼기 요거 해도 둘 다 양수잖아. A 빼기 B 해도 되고 B 빼기 A 해도 상관없죠. 그렇죠. 뭘 해도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 함수를 쓰라고 한 거예요? ABS하고 D 에버리지를 쓰라 그랬죠? 그렇죠. 그럼 답이 21.66666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그렇지? 요 자리에다 쓰면 어떻게 된다? 요 자리에다 만약에 쓰면 딱 소점 한 자리만 나오게 해놨네. 그 자리는. 뭐 이거를 계산해도 상관없죠. 그렇죠? 요거를 해도
여기에서 딱 똑같지 뭐. 절대값이니까 부호가 빠져버리는 거야. 무조건 양수로가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국문가를 먼저 계산하든 영문가를 먼저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절대값이라는 거예요. 절대값. 수학에서 말하는 절대값. 앱솔루트의 줄임말. ABS. 예. 그러니까 ABS라는 함수가 수학 함수인데 처음 접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나 절대값이라는 용어를 모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번째 문제는 뭐예요? 국문학과 학생 중에서 가장 큰 점수를 찾으래. 또 최저 점수를 찾으래. 그럼 최대값 구하는 건 Tmax를 쓰면 되고 최소값은 T미니멈 쓰면 되겠죠.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지금 최대값 구하는 거는 는 Tmax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쭉 블록 잡아주시고 컴마 총점의 최대값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합과가 0문이고 이렇게. 그러면 요렇게 조건을 요렇게 범위를 정해준 거를 요거 얘를 복사한 거를 요거다 붙여놓고 똑같이 붙여놓고 나서 함수 이름만 고치면 되죠. 그렇죠? 그럼 최소값 구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게 푸시면 연습 많이 하셔야 돼. 아시겠죠? 예.